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병원같이 정말 바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이 문제에 대한 건데요. 단순히 정보만 딱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해도 줄이고 또 협업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소통 방식들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 특히 병원 안에서요, 그 직원하고 관리자 사이, 또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이런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미리 막고 업무가 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타이밍, 그리고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몇 가지 핵심 도구부터 좀 짚어보죠.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복명복창이네요. 그 지시받으면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번 체어 40번 대 스케일링 해주세요 하면 네, 3번 체어 40번 대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숫자를 잘못 듣는다거나 환자를 헷갈린다거나 그런 단순 실수를 막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단순 확인, 이걸 넘어서요. 지시가 정확히 갔고 또 받았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일종의 증표 같은 거죠. 보험이랄까요? 만약에 복명복창까지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훨씬 쉽고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 확인할 때도 쓰면 좋죠. 협업 효율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잘 못 들었거나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명확히 되묻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 확인 증표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소재까지 분명히 하는 그런 안전핀 역할. 근데 가끔 지시 자체가 좀 애매하거나 막 되게 짧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원장님이 엄청 바쁘셔서 믹싱할게요 하고 휙 지나가시면 이럴 땐 어떡하죠? 네, 좋은 포인트인데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디브리핑입니다. 복명복창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더 능동적으로 그 맥락을 파악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방금 예시처럼 믹싱할게요라고 들었을 때 직원이 네 원장님, 후지쌤 지금 바로 믹싱하겠습니다. 처럼요. 어떤 재료인지, 언제 하는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되묻는 거죠. 이게 지시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나 빠진 정보를 딱 확인해서 내 생각이 맞나? 이런 불안감 없이 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 지시의 빈틈을 딱 채워서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 특히 좀 경험이 적은 분들이 혼자 어림짐작하다가 실수하는 거, 이런 걸 막아주는 효과가 진짜 크겠네요. 네, 맞아요. 잘못된 추측으로 실수하는 걸 막는 효과가 아주 크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예고랑 보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고는 말 그대로예요.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번 환자분 이제 알지네이트로 인상 뜨겠습니다. 처럼요. 이걸 들으면 상대방, 관리자나 동료가 지금 저걸 하는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고 혹시라도 계획이랑 다르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줄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자료로 보니까 할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하겠습니다라고 딱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게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차이가 좀 커요. 할까요는 계속 관리자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하겠습니다는 직원이 자기 경험이랑 판단을 바탕으로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진짜 모르거나 처음 하는 일은 물어봐야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한 일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예고하는 게 관리자가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를 확 줄여줘요.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좀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계속 물어보면 오히려 업무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겠어요. 그럼 보고는 어떤가요? 일이 끝났다고 알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보고는 단순히 네, 끝났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결과랑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 상황,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여기까지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떴는데 기포가 좀 있어서요. 다시 뜨겠습니다. 처럼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관리자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딱 알고 다음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바로 개입해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도 있고요. 결국 직원이 지금 뭘 끝냈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전체적인 업무 조율이 매끄럽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복면복창, 디브리핑,
예고, 보고, 이 모든 게,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이나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네요. 자료에서 그 맥락, 컨텍스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겠죠? 또 교육받았던 내용들,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관리자가 하나하나 다 지시하지 않아도 직원이 알아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소액 비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편의를 위해서 그냥 안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직원이 바쁜 관리자에게 굳이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죠. 물론 중요하거나 금액이 큰 사안은 당연히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고요. 이런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 이게 쌓이면 관리자의 그 정신적인 부담을 정말 크게 덜어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도움, 정신적 어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소통 원칙들, 복명복창, 디브리핑, 예고, 보고, 그리고 맥락을 읽는 능력까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정말 실수는 줄고 신뢰는 쌓이고 특히 정신없이 바쁜 병원 환경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협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정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사실 병원뿐만 아니라 명확한 소통이랑 협업이 중요한 모든 조직,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미처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필요나 의도를 먼저 딱 알아채서 도움을 주셨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오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소통을 시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고 또 배우셨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